안녕하세요. 현자 소민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 쪼잔하게 말이야 국민이랑 싸웁니다. 체급에 맞게 다른 나라 정상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하다못해 세계 총수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힘없는 국민이랑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 모욕했다고. 어떤 사람이 2019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렸는데요. 그 전단 내용이 자기를 모욕한 거라고. 문 대통령이 그 사람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그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고소는 취하했더라고요. 고소당한 사람은 이 횟수로 3년째 고생했을 텐데 말이죠. 이 나라 국민 해먹기 정말 참담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동안 이 내로남불이니 뭐 농부 호소인이니 문재양이니 이 갖가지 별명으로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놀렸거든요. 근데 그건 고소를 안 했어. 근데 이번 비방 전단은 고소했어. 왜 했을까요? 이 전단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싫어하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이 말만 하면 100% 고소합니다. 문 대통령 발작 버튼인 거죠. 여러분, 문 대통령 욕했다가 고소당할 거 겁나죠? 이 말만 피해서 욕하면 끄떡없습니다. 정말 나 너무 훌륭하지 않아?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요긴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문 대통령한테 고소 안 당하는 방법, 이런 알찬 내용을 대체 어디 가서 들어? 서민의 현자 타임이죠. 대통령 모욕했다고 일반 국민이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에 당국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문 대통령 비방 대자보를 붙여요. 그러자 경찰이 이 사람 기소해버리거든요. 죄목이 뭔지 아세요? 건조물 침입죄. 아니 24시간 개방된 대학교에 들어갈 때 대체 누구 허락받고 들어가야 건조물 침입죄가 안 되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야 멋지다. 이 학교 네 바로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분 벌금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욕하면 이 건조물 침입이란 희한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이렇게 벌금 무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작년에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이 됐어요. 청와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국격 쩔지요? 근데 문 대통령을 욕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 두 사건, 그러니까 당국대 대자보랑 국회 분수대 전단에 청와대는 반응할까요? 혹시 이 두 가지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해서 제가 이 대자보랑 전단을 비교해 봤거든요. 이 현재의 눈썰미는 못 피한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알려진 국회 분수대 전단, 일본 잡지 표지를 삽입했다는데요. 경찰도 이 잡지 표현이 너무 극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번역하면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 그럼 당국대 대자보는 어떨까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담화인 것처럼 패러디한 합성물인데요.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하는 걸로 표현돼 있어요. 나의 충견 문재양.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근데요, 난 역시 과학자인가 봐요. 꼭 이럴 때 실험하고 싶더라. 만약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의 개 이러면 잡혀갈까요? 개라고 욕한 것 같은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좋은 뜻 같기도 하고 또 기분은 더럽고 이런 거 잡혀갈까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이 고소한 국회 분수대 전단 모욕죄로 걸었잖아요. 근데 모욕죄는 친구죄거든요. 모욕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 보니까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료시켜서 고소했나 봐. 대통령이 직접 하긴 뭐 민망하고 촌스러웠겠지. 그런데요, 2020년 8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표현의 범주를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모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때 이미 자기는 2019년에 이 전단지 비방한 거 그거 고소한 상태야. 자기는 모욕죄로 힘없는 국민 고소해놓고 이 간담회 자리에서는 뻔뻔하게 표현의 자유 운운한 거예요. 이 말이랑 행동이 완전 다르잖아.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혹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를 위한 해외 유람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우리 최고 존엄 영부인을 비방했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는 즉각 직권으로 반론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가 반론 보도 못하겠다고 해서 법정 싸움이 붙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 청와대가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판결문을 요약하면 이래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다는 이유로 소송 주체를 넓게 인정한다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그들을 비판하는 언론을 상대로 자꾸 법률적 다툼을 벌이게 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해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청와대 시켜서 고소하지 말고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소해라. 이 얘기예요. 이번 대통령 비방 전단 사건도 비슷합니다. 우리 힘없는 일반인들이 누군가를 모욕죄로 고소할 때 딴 사람 대리로 내세워서 고소하나요? 대리를 어디서 구해? 우린 구하지도 못해. 근데 대통령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구하잖아. 그리고 대리 내세워서 고소하면 안 알려지니까 정치적 부담도 없고, 이번 사건도 2019년 사건인데 이제야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소 남발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표현을 놓고 법정 다툼이 빈번해지는 일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작년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누군가를 또 고소하고 싶으면 쪼잔하게 남 내에서도 고소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법원이 그러라잖아요. 그리고 이왕할 거면 체급에 맞게 힘 없고 돈 없는 국민 말고 남의 나라 정상쯤 되는 사이즈를 모욕죄로 고소해야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김여정 좋잖아. 모욕죄로 고소 갑시다. 삶은 개대가리라고 안 해서 고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재판에서 이기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경무협에 북한 재산 21억 있다고. 거기 이사장이 문 대통령님 측근 임종석인데 설마 대통령님한테 돈 안 주려고요. 북한 모욕죄로 고소해서 돈 받아내면 대통령님 퇴임 후에 넉넉해지시겠는데요? 욕 먹으면서 농지법 괜히 위반했네요. 그냥 현찰을 살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님 퇴임 후 현찰 마련할 요긴한 정보 어떻게 괜찮죠? 그럼 현자타임 구독하세요. 퇴임 후 생활 제가 책임지고 편안하게 해드릴게요.